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은주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초청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혜입니다. 네, 두 분 후보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고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의 유권자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작 발언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진선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선미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강남보다 강동 시대를 완성할 국회의원 후보 진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강동 주민의 선택은 왜 진선미이어야 하는지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강동댁 진선미가 해왔던 일들과 강동시대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약속한 강동발전 사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동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진짜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구,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강동의 성장은 타 지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의 성장 모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회복시키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8년의 성과에 더해서 우리 강동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동 시대를 완성하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6대 비전, 9대 핵심 공약 34개의 주민 공약들을 마련했습니다.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진선미와 손잡고 시작한
강동 시대 이제 완성의 길로 함께 한결같이 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선미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주의 후보 시작 발언 해 주십시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강동의 봄을 가져올 기호 2번 전주혜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우리 여러 가지 좋은 기반을 가진 이 강동이 놀라운 발전을 하느냐, 정체가 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전주회가 작년 1월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어떤 성과를 했는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동의 가장 중요한 GTX-D 국가철도 계획에 빠져있던 강동을 넣어서 우리 강동을 교통 발달 지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전주회입니다. 또한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3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한 것이 바로 저 전주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예결위원으로서 109억의 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 86억이 9호선 4단계 올해 사업에 충당돼서 무려 3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저 전주에 혼자 했겠습니까? 결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동 주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GTX-D 강동 경유에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결과 GTX-D 강동 경유를 이뤄낸 데 있어서 존경하는 강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서울시장, 그리고 강동구청장, 그리고 저 전주회가 원팀이 됐습니다. 이 원팀으로서 강동의 놀라운 발전을 선사하겠습니다. 전주회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주의 후보의 시작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질문에 대한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인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이며 내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면 노인 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전주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잘 모시고 또 잘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3가지를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크십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주 7회 매일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요새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에 88만에서 103만으로 그렇게 노인 일자리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수당도 공익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9만 원으로 월 29만 원으로 6년 만에 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또 늘림으로써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선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거의 최상위이고요. 또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누구나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강동갑 지역에는 약 3만 7천 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의 정책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말씀드린 듯이 간병비 문제는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우리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좀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조금 연계해서 노인 주치의를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또 생활을 제대로 유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양 그 간병비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그 어르신 사랑방을 찾아가 보면은 그 식사 문제가 중요한데 저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주 5일 제공을 또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챙겨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전주의 후보 진선미 후보에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두텁게 보고 지원하자는 데에서는 저희가 같은 의견이라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주 5일 그러니까 어르신 점심 제공을 주 5일 하겠다는데 이제 저희는 7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가급적이면 뭐 모든 곳이 다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직접 가보면 현장에서 사랑방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오히려 그 도우미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제안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가장 빠르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5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당연히 좋겠죠.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선미 후보, 전주의 후보에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그 치매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치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야 되고 어르신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7일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음식들을 마련할 분들을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 7일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이제 경로당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게는 주 7일을 하시는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한 주 2회, 3회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5일, 6일, 7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은 거대 야당인, 거대 일당인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히 재원 마련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한 잘 모시겠다는 그 마음에는 여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영양 도우미 이제 올해 이번 강동구는 월 39만 원씩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또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강동구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동구를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과 대중교통과 관련한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통 현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자, 이번 답변은 진선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9호선 연장이나 또 신강인역 확보나 또 GTX-D 노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정해서 마련해 가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연히 교통 이슈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중요한 곳이 강동갑 지역인데요. 이번에 저는 강동교통을 한 단계 더 혁신하는 강동선 경전철 도입을 좀 공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갑이 굉장히 서울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고덕 비즈밸리, 또 강동 일반 산업단지, 또 첨단 업무단지 이렇게 세 곳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곳을 연결하는 교통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래서 강동 경제벨트의 유동 인구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 곳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전철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빠르게 9호선 조기 착공을 이끌어냈듯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주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통팔달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공사하고 있는 9호선 4단계 빨리 완공이 돼야 되죠. 제가 86억의 국비를 증액시켜서 올해 342억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 9호선 4단계 국비를 증액을 시켜서 조금 더 빨리 2028년 12월 이전에 빨리 완공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TX-D 바로 강동 경유를 합니다만 그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덕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GTX-D도 조기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호선, 8호선, 9호선 증차 너무 시급합니다. 세 번째로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것도 전주회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직교라 문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명일록 에스컬레이터 추진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호선 4단계 고덕역에 만들어질 이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 사통팔달 강동을 저 전주회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선미 후보, 전주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공약 외에도 이번에 UAM 드론 택시 관련한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드론 택시 터미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나 그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하고 계신 건지 저희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아직 현실화하기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덕 비즈밸리는 강동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론 택시라는 것은 하늘을 나르는 택시인데요. 주민들 때 굉장히 소음도 적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되면은 강동에서 인천까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통팔달 강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드론 택시를 가지고 강동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이 정도에 이제 이것을 정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인 집권 여당의 전주회가 이것을 당연히 강동에 유치를 해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가 계획을 충분히 알고 이렇게 공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드론 택시의 서울 터미널을 우리 솟아오르는 강동의 고덕 비즈밸리에 유치를 함으로써 사통팔달 강동을 만들고 또한 지역 경제를 활력을 네, 불어넣는 시간이 그런 역할을 정해진 시간이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주의 후보께서 진선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이제 공약 중에서 신강인력 우선 개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후보의 지금 공약 중에서 좀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경전철과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경전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거든요. 강동구에. 그래서 서울시와의 이거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교통 문제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가 됐을 때에 관여한 사람만 그 일을 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TX 디노선 전주 의원님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GTX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했고요. 그때도 지금 우리 전주 의원이 얘기하시는 경전철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냈고 10만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문제 제기를 이슈화한 바 있습니다. 그게 결국 4년 만에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도 30년 수건 사업을 혼자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조금 진척이 된 거는 뭐냐면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술 개발을 전주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아직도 주민들과의 건물주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리라 예상되지만 정해진 시간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취업률에 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나 재취업이 너무 힘든데요. 국회에 입성하시면 청년 취업률 제고와 중장년층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답변은 전주의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창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고덕 비즈밸리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이케아 등을 비롯한 여러 유통업체들이 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강동구가 협약을 했습니다만 이케아를 비롯한 고덕 비즈밸리의 이 입주 기업들이 우리 강동구의 인재인 강동구 청년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이 강동구의 실업을 청년 고용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년층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산재보험을
제대로 못 내서 또 고용의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공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산재 보험을 소상공인 산재 보험을 지원을 해서 이러한 고용의 안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론 택시의 서울 터미널이 강동을 유치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의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진선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말 그 중장년층, 청년층의 일자리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갈수록 이 원인들이 복합화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늘 주어지는 일자리는 아주 단순 일자리들이어서 청년 고용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노무 쪽 부분 또 일시적인 그런 자리들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확대를 위해 취업 확대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 법제화를 추진할 거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시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도 연간 200만 원 바우처가 사용이 가능한 청년 역량 또 개발 카드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까도 말씀드린 세 곳 경제 산업 단지의 입주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입주 기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 또 우리 강동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전주의 후보 진선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윤석열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가장 높은 고용률 그리고 가장 낮은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통계 조작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의 강동구의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좀 어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것은 혐의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은 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정부 여당은 사상 최대 고용률, 최저 실업률 이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고 늘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장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MZ세대들의 지금 39세 이하의 가구주의 실질 소득이 300만 원대로 떨어져서 너무 삶의 질이 이렇게 열악해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책임을 늘 지난 정부에 전가하거나 다른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AI가 도입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점점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복합적인 시대 속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문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 저는 이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선미 후보, 전주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은 K문화나 K컬처, K 푸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추앙을 받는 대한민국이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일자리와 자신이 갈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이 엄청난 갭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좀 함께 고민할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제가 드린 질문은 강동구의 이 고용률이 그동안 4년 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떠한 그런 그 일을 하셨냐,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고덕 비즈밸리의 청년 고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입주하는 기업들과 만나서 제가 강동구의 우리 인재인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만나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올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통팔달 강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랄지 아니면은 또 쇼핑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 숨쉬는 강동의 경제 활력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4년 동안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강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들을 후보자 간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5분,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의 질문이 이어지고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한 후보의 보충 질문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진선미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강동 시대를 완성할 진선미의 6대 비전, 9대 핵심 공약, 총 34개 공약을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강동 교통 혁신을 위해서 GTX-D 강동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고 역사를 최적의 위치인 고덕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GTX-D 사업 강동 유치는 총선에서 저의 최우선 공약이었고 주민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이행해냈습니다. 주민 10만인 서명부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의힘과 국회의 역할을 통해서 GTX-D 강동 경유 계획을 확정시켜냈습니다. 강동 노선 실행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임기 내 반드시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전철 강동선을 도입하겠습니다.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환승까지 포괄하는 경전철을 추진해서 강일동, 상일 1, 2동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철도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을 제로화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서울 구간 추가 연장 사업을 조기에 개통해 내겠습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9호선 사업 예산 증액했고요. 9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와 턴키 방식 공사를 추진해서 조기 착공을 이뤄냈듯이 조기 개통도 역시 마무리해 내겠습니다. 5호선 직결화 사업, 경제성을 보완해서 충실히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방향과 마천 방향으로 직통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의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는 효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2015년에 강동에 와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와서 강동을 위해서 노력해 준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힘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된 것인데 열심히 일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본인이 혼자 다 하셨다고 하니 그 업무 추진에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한 번 더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5호선과 더불어서 올해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 운행에 대비해서 혼잡도를 완화시켜내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증차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지난번에 기재위 때 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8호선 운행에 예상되는 혼잡도를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암사발 열차 운행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동 지하철의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고덕역 5번, 6번 출구 그 성큼 광장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상일동역 9번 출구 신설, 그리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출구 추가 설치까지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청의 제2청사인 경제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고덕 비지밸리에 강동구청 제2청사를 추진해서 강동갑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청사가 강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첨단 교육 산업 단지를 유치해서 교육 특구 강동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강일동에 도시형 캠퍼스를 건립하고 고덕동 상일동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일 초등학교 등 노후 학교를 증개축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해서 교육 환경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동별로 추가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동 종합실내체육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공간이자 가족공원까지 함께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성지 강동을 꿈꾸면서 강동 독서문화예술주간을 선포하고 독서문화공원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서관과 암사역사문화공원의 문화전시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강이 시작되는 한강변 암사강일 권역에 테마가 있는 한강 시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고덕 근린공원, 명일 근린공원을 잇는 힐링 테마 숲길을 완성하고 고덕천과 망월천 친환경 정비도 완수하겠습니다. 강동군의 소아 응급의료센터도 개설해서 영유아의 위급한 응급조치와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선미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전주의 후보께 이제 두 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신강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4단계가 지금 우선 추진을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 후보께서 4년 전에 하신 공약입니다만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인력 신설도 추가 연장에 지금 되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네네.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실제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씩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신강인력 부분, 그러니까 4호선은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한 기업에 약간 그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신강인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강인력도 사실은 지난 국민의힘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민의힘 전
전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제가 여기 강동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부분들을 따로 떼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대체 신강일역만으로는 예타가 나오지 않아서 온갖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남, 교산 신도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연장 경기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예타가 그나마 맞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주의 후보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기 착공, 이제 9호선 4단계는 조기 착공이 아니라요. 아까 4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만 조기 착공이 아니라 1년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027년 10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2028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이 꼬이시는데 신강일역, 이것은 9호선 4단계에 당연히 강일동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강일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해 주십시오. 제대로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9호선 4단계 연장 문제하고 신강일역은 다른 문제이거든요. 4단계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 예타의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는 것은 맞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턴키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도 강동의 이 교통 수요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줘서 서울특별시에서 받아들여 주셔서 턴키 방식을 도입해 주신 거예요. 혹시 턴키 방식을 모르시는 건 아니리라 믿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1공구, 제2공구, 3공구, 4공구를 쭉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구분해서 각각 업체를 모집해서 그 업체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것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차질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신강일역 말씀드린 건 어쨌든 이게 9호선의 연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일동에 사시는 분들이 신강일역,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되는 그 역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늘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고, 지금도 그게 마치 경기도에 연결이 돼서 그게 늦게 개통될까 봐 우려를 표현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하고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주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약속을 지키는 기호 2번 전주혜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강동의 공약을 4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통팔달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활력의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그리고 명품 강동, 이렇게 키워드 4개의 키워드로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께 저의 공약 4년간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은 너무 중요하고요. GTX-D 조기 추진이랄지, 또 고덕역 고덕 경유를 비롯해서 589호선 또 증차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9호선 4단계 조기 개통, 이런 것을 제가 약속을 지키는 전주혜가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강일역, 저는 이것은 우선 개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내버스 또한 우리 강동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마을버스 이런 것을 확충해서 아리수로 버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은 살아 숨쉬는 강동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고덕 비즈밸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드론 택시 서울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것을 첨단 산업 기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품 교육 도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강동구에 여러 과밀학급들이 있습니다.
과밀화급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일 이동에 강연 초등학교 부지만인데 아직 공사를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축비를 반드시 만들어서 신속하게 상일 이동에 강연 초등학교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학원 단지를 만들어서 강동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EBS 입시 설명회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동의 어머니들을 위한 또한 산모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강동구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여러 정말 힘드신 그런 육아와 또한 가사로 힘드신 그런 여러 여성분들이 와서 문화체육을 즐기고 또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스톱 사랑맘 센터를 설치를 해서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강동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새 진척하고 있는 그런 재건축 그리고 또 리모델링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동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강동은 살아 숨쉬는 강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문화,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3억 원의 소중한 대규모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설계 예산을 제가 국비로 그렇게 이루어냈습니다. 그 부분을 강일동 쪽에 강동구의 위상에 맞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영장도 또한 짓고요. 그래서 강동 주민들께서 인근에 하남, 남양주시 가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시던데 그러지 않으시도록 대규모 그런 체육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원 도서관도 강동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로파크를 좀 조성함으로써 더욱더 진취적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회가 한 것을 여러 주민분들께서 계속 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한 사람보다 1년 한 전주회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전주회가 앞으로 4년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명품 강동, 가치를 높이는 품격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주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진선미 후보께도 역시 두 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그동안 계속 전주의 후보가 8년보다 1년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규모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자꾸만 1년 동안 본인이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발표한 공약들도 전부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다시 한번 아까 드론 택시 관련해서 저는 그것의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미래 사업이긴 조금 더, 하지만 예, 현실성이 해석해 주십시오.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우선 이제 아까 이제 신강인력 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드론 택시 그 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되면 터미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신강일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화가 납니다. 강일동 주민분들을 얼마 전에 열린 그 설명회도 가서 봤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요. 강일동에 왜 이 9호선 4단계의 끝이 강일동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신강일역 우선 개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는 정말 제가 발로 뛰어서 해낸 그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선미 후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 왔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올해 착공한다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모든 공을 본인에게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계획 절차가 진행이 돼서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믿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토지 보상이 잘 안 돼서 올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저는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길동역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토지 보상 절차가 강동구 그리고 또 소유주들 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억의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30억의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 보상이 끝나면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토지 수용에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착공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동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인 이 길동이 선거구가 갑에서 을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선거구는 바뀌었습니다만 길동 에스컬레이터는 올해 안에 꼭 착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일동역에 9번 출구 제가 가보니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일동역에 9번 출구를 국민의힘이 시 예산 1억 원, 타당성 조사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일동역 9번 출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들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 시에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주의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그 신강일역이 왜 9호선 4단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9호선 4단계에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에 이제 이 부분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진 후보께서는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셨고요. 그리고 또 여성부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계획이 승인될 때 신강일역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일동 주민들에게 사과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진행 쭉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그쪽 국민의힘 어떤 시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혼잡도를 추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2021년, 23년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차량을 증원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돼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또 그 부분이 아직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진전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강일역이 9호선 4단계 연장 문제에서 빠져 있던 거는 애초에 국민의힘 전신인 그 직전에 구청장님들과 10년 전에 그 분들이 애초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호선 4단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예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타 부족하지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4호선 4차 연장 사업에 신강일역을 뺀 것이 애초에 그쪽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에 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신강일역이 지난 하남 교산 이 신도시가 계획이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교통 수요와 연결이 돼서 그나마 그게 간신히 예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강일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왜 이건 서울인데 왜 경기도한테 책임을 묻냐. 그게 다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책임 있게 함께 논의하고, 어쨌든 그 위에서부터 다 완공이 되기 전에라도 서울 쪽에서의 개통을 책임져서 조기 개통시킬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너무 좋고, 그거를 전주혜 의원님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것 또한 대환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예,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9호선 4단계가 1년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 후보께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 지하화 그리고 또한 9호선 4단계 지하화,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반대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를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 9호선 4단계 공사도 지금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년이 지금 늦어져서 착공이 1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9호선 4단계가 그렇게 반대를 안 했으면 2027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반대를 안 하셨으면 또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더욱더 개통이 빨라져서 지금 다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두 개를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또 왜 완공 그리고 9호선 4단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진짜 이게 짧게 1년 동안 와 계신 것에 부작용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는데 이수희 후보랑 지난 총선 때도 이수희 후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막은 거예요. 그 지하철을 하려고. 그게 박근혜 정권인데 그게 제2경부선이라면서 네. 지하철과 상관없이 그것만 추진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진선미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선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부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연속성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10년이 걸리는 지속적인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는 되게 열심히 했지만 그 결정이 딱 될 때는 이미 다른 정부가 되거나 다른 후보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한 사람이 일을 안 한 건가요? 저는 이번에도 방산산업 관련해서 20년이 넘게 양산이 되는 그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을 늘 갑자기 바뀐 정권에서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생색내는 거. 저는 정말 그게 보기도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더 많은 긍정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계속 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질문과도 연결이 된 건데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2015년에 비례대표로 강동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제2 경부선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동에서는 세종 고속도로는 지하를 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강동 주민들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하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계속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세종 포천 고속도로만 먼저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막아내면서 그 지하철도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진될 때 한 구간은 70cm 정도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진행되는데 지하철이 70cm면 이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거를 최소한 2m 정도 간격을 넓혀주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을 마치 우리가 반대해서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진짜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만 신뢰가 안 가고요. 저는 주민들이 이거는 꼭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8년 동안 강동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강동 농협은 우리의 자랑이고 사실 수십 년 동안 잘 안착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엄청난 공격에 빠져 있어요. 강동 농협이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전주의 의원한테 후원금을 490만 원을 넣습니다. 물론 전주의 의원은 본인이 관계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강동 농협은 쑥대밭이 돼 있습니다. 제가 현역 강동갑의 국회의원인데 강동 농협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의 의원님이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 2분까지 지금 계속 소환되고 심지어는 강동농협에 압수수색까지 됐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저한테 사과를 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유감 표시하시고 내가 관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들어갔던 돈인 게 명확하니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반하장격에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후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선미 후보의 지금 네코스 비상장 주식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네코스 주식 8만 주 비상장 주식 8만 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네코스가 무려 76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여가부 장관 재직 시절에 네코스 여가부의 여가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금융권의 인센티브까지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물어보고 우리는 강동 주민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코스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진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무관한 강동 농협을 꺼내서 저를 흠집 내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거는 주도 토론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또 주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공정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후보의 열띤 토론,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아쉽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토론회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마무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님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방금 전주혜 의원님이 한 얘기는 모든 게 다 허위 사실입니다. 네코스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은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강동에서 저 진선미를 2번이나 선택해 주셔서 실제로 3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의 역할을 1년이 넘게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교통과 또 국토 전반에 대한 지식과 또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행정부에서 행정 전체의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전 국정을 들여다보고 같이 논의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동 주민의 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죄송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늘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도 강동에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대한 저의 지난 기간 동안의 고민과 또 생각들을 펼칠 수 있고 또 강동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3선이 되면 결국은 비례대표까지 해서 4선이 되는데 그 4선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막중한 무게감으로 우리 강동이 서울에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또 아침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은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발전을 이룰지 아니면 강동의 정체가 될지 이번 총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사람보다 1년 한 전주회가 낫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정부, 서울시장, 구청장, 저 전주회 그리고 존경하는 주민들과 원팀이 돼서 교통의 사통팔달 강동을 만들고 강동의 가치를 높일 자신이 있습니다. 강동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강동 만들겠습니다. 강동에서 듣고 강동에서 듣고 국회에서 해결하는 강동 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GTX-T 강동 경유랄지 또 109억 국비 증액 아무도 못한 새로운 역사를 쓴 저 전주혜입니다. 제가 말만으로 이 존경하는 강동 주민들께 이런 강동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저를 봐주신 강동 주민분들께서 앞으로 전주회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어떠한 강동이 될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꿔야 바뀝니다. 기호 2번 전주회가 강동의 발전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봄을 꼭 만들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기호 2번 전주회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갑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하고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고맙습니다. 자리에